개벽의 중심 땅 대한민국. 바로 이 조선은 바둑판이다. 바둑도 한숨만 높이면 이기나니 남무로는 공부를 하여 두라. 그 남무로는 공부가 뭐냐 이거? 남무로는 공부가 뭐냐? 이것은 앞으로 인류 문명의 틀이 바뀌는 그 개벽의 이치, 천지의 이법을 깨쳐서 인간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목적,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다. 그걸 한마디로 이제 천지성공의 꿈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 근대 역사의 중심 주제 개벽. 지금까지 이 개벽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왔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되어서 중년 장년을 넘어서 노년의 삶을 살면서도 근대사의 중심, 새 역사의 문명의 근본 주제인 개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개벽하면은 뭐 종말론 비슷하게. 개벽이 뭐냐? 뭐 천지개벽이 됐다. 그런 말을 일상 언어로 쓰고 있거든요. 희망의 언어, 10개자 10벽자.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 그 문을 활짝 여는 천지의 이법을 근본으로 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온전하게 새로 태어나는 개벽 이야기, 새 세상 이야기, 이제 여정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들을수록 신나고 눈앞에 이 새 문명이, 새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통일과 성숙의 후천 시대를 향한 인류 문명의 대비약, 큰 도약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수고한 이런 정보, 또 지구촌의 현장, 이런 박람회, 그다음에 동서에 지금 그 미래학자 위대한 철인들이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 이건 이제 정리를 해서 최근에 조금 우리가 흥미 있게 관심 갖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AI가 바둑왕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한 200~30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뭐 한 100~200년 걸린다. 근데 이게 한 1~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야. 또 이번에 이 알파고하고 게임을 한 그 수준이 뭐 한 20년, 30년 정도 걸릴 거다 했는데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래 전문가들도 전부 놀랍다. 정말로 놀랍다.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서 목소리가 격양이 돼가지고 이겼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뭐 수백만 분의 1이 확률을 갖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둑점을 놔가지고 그 신의 한 수를 던졌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가을 개벽을 향한 결정적 새 역사의 분기점, 그 신의 한 수가 뭐냐? 개벽의 사건에 천지의 이법으로 방아쇠를 닦이는 인류의 역사 운명이 담겨있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것을 함께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이 궁극의 경계를 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 개벽공사를 보면은 이것을 다 사람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로봇이니 뭐니 절대로 지금 뭐 서양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처럼 폭력을 쓰고 뭘 부시고 파괴하고 그거 어림 턱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된다. 그럼 뭐냐? 전부 영성문화로 가는 거야.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우주의 보물, 신법, 이 우주의 조화를 여는 그런 삶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 미래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앞으로 문명은, 인류의 새로운 이야기는 뭐냐? 영성문화다. 영성이 밝은 사람, 강력한 사람, 신법이 바르게 선 사람, 참동학에서 말하는 성과 웅을 합해야 된다. 성이 아니면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웅이 아니면, 웅이 근본이 안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성인이 아니다 이거야. 성과 웅을 합한, 융합된 새로운 인간 시대가 펼쳐진다. 그리고 이제 이 교통, 통신, 의식주, 생활문화,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인간이 이런 옷이라든지 주택도 뭐 3D 이런 복사기가 나와가지고 집도 한 채 4시간이면 짓는다 이거야. 그걸 여러 대를 쓰면 아마 하루에도 수천 채. 우리 상제님 말씀은 앞으로 36만 간을 하루 저녁에 짓는다.
예전에는 들어보면 아유 그건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는 거다. 인식을 못해요. 그럼 그것은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과학으로 가능해진 거야. 36만간 앞으로 이 세계 정부가 들었을 때 그걸 하루 저녁에 짓는다는 거야. 하루 저녁에 36만간을. 그러니까 한 도회지에 쓸 수 있는 건물이 하루 저녁에 세워지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저녁에 짓는다. 또 지금 이제 자가용 비행기가 3년 후에 시판되기 시작되어서 이제 불과 한 10년 안쪽으로 이것이 지구촌에 대세를 이룬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냥 뭘 배우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동서고금의 모든 지식 체계가 지구 인터넷, 나가서는 우주 인터넷 세상이 열려서 완전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학교 제도는 다 이건 해체된다. 앞으로 각 개인이 신성이 개발이 돼서 우주적인 인간이 되어서 우주 은하인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뉴에전으로. 이렇게 우주와 내가 항상 소통이 되는,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종교 문화도 제가 예전에 이제 계룡산 산책을 한번 가니까 거기 성물 파는 주인분이 그러는 거야. 여기도 예전에 그 비구니 성들 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그 뭐 몇십 명 되지도 않고, 앞으로는 스님도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수녀도 뭐 이렇게 제3국에서 데려와야 된다고 말이야. 모든 종교에서 성직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뭐 한 1, 20년 가면은 교회 댕길 사람이 없다. 지금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 우리 문화가 지금 한 수 더 뜨고 있는데 볼 거, 놀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강력한, 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거야. 이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생활 문화가 이렇게 너무도 급속하게 전격적으로 근본 틀이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대세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지구 공동체로 하나 되는 미래 사회는 이렇게 지구 공화국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여기는 이 지구를 새롭게 경영하는 세계 정부가 탄생을 한다. 이제 유엔도 머지않아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다니엘 핀치백, 월드쇼크 2012. 인류는 지구 종족으로 탄압하게 되어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할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불협화음을 해소한 후에 우리는 새로운 신화, 새로운 동료,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발견하게 될 은하 문명 속으로 입장할 준비가 될 것이다. 진 휴스턴, 월드쇼크 2012. 인류와 지구가 집단 운명체라는 자각 속에서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창조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낡은 형태의 세포막이 붕괴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포괄적인 지구촌 유기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바바라 막스 허버드, 새로운 인류 호모 유니버살리스의 출현. 인류는 이미 인식의 확장과 절정 경험을 통해 다차원적인 존재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인간 문명이 축적한 모든 형태의 영적 깊이와 통찰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류는 이미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식을 갖춘 우주적인 유기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자, 각성해야 할 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 세계 경제 위기 문제, 이 자본주의 본질과 위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 지구촌 동서석학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은 무너진다. 체질이 바뀐다 이거야. 체질이 바뀐다. 인류 문명의 정통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나온 뭐 빅쇼트라고 하는 그 영화로부터 또는 인사이드 잡 이런 영화에서도
바로 이 미국의 그 금융위기, 파산에 대한 것을 실감나게 정말로 많은 걸 생각해 주도록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번 그걸 꼭 보시기를 바라요. 자, 중국을 들어가 보면 이제 중국 경제 거품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거품이 강한 곳, 그 14곳을 이제 지도를 그려놨는데 공취율이 20%다. 어떤 곳은 그냥 텅텅 비어 있다는 거야. 댐 공사 끝나고 나서 거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외자 도입해가지고 많은 빌딩을 쳐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중국의 그 성장률의 저하는 물론이고, 지금 이제 미국도 자본주의의 그 속성의 문제에서 볼 때 결국은 금융 위기를 자초하는 방식, 제도, 그런 사기성 금융 문화,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볼까요? 라비 바트라,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월등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세계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모리스 버만,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미국 자본주의의 부정이득 추구 문화가 커다란 빈부격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가브리엘 콜코, 제국의 몰락,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모든 국가에서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있다. 군대, 정계, 문화계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탐욕과 야망으로 무장한 모험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자들, 정신이상자들, 파괴적인 사람들이 바로 무질서를 야기하거나 수용하고 있다. 워렌 버핏, 월드쇼크 2012. 현재의 금융체제는 고도로 불안정하다. 특히 단기 금융 상품은 시한폭탄이자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이며 심각한 체제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기업을 와해시키고 시스템을 파괴할 만한 악순환의 고리다. 환경 재난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사태에 이르렀는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 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이 함께 만나서 지금 이 비상 상황이다, 위기 사태다, 함께 이제 의견을 나누고, 지금 지구 온도가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도가 높아지면은 재앙의 관문으로 들어가는데, 생물 가운데 20% 내지 70%가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도 높아지면은 이제 이 지구촌의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중국 같은데 주변 일본도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일부 전 지구촌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6억 이상. 이건 숫자도 그냥 추정이지 이게 6억인지 10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구의 그 틀이 바뀐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화산 주변에 5억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고리, 지진. 그리고 지진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야. 정확한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일본에서는 지난 80년대에 일본 침물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3권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가 그 후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진, 화산 폭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사가 한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천세상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이 자연의 불균형, 지구의 동서남북이 위도 경도에 따라서 전부 그 천지 기운이 다르거든요. 너무 덥고 춥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온화해서 살기가 좋고, 또 사막이 있는가 하면은 또 초원지대, 형형색색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개벽 시간관에서 지구 문명의
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벽 세계관. 우리가 개벽을 말할 때는 오늘의 인류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보통 개벽을 크게 이제 2시간대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성장기다, 분열기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 세상이 성숙기다, 통일이 시간대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이 분열과 통일. 우리가 지구 궤도를 보면 이렇게 타원 궤도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영적 스승들, 또 지혜로운 이들, 도통한 그런 구도자들, 성자들의 최종 가르침은 바로 정원 궤도로 천지 틀이 바뀐다. 모순과 투쟁이 끝이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된다. 이런 이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의 근본 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선천이란 뭐냐, 후천이란 뭐냐. 선천개벽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처음 태어나는 사태라면은, 이 후천개벽은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그 새로운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때다. 자, 동서의 모든 종교 스승들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자연 환경이 다른 세계관, 인간론 신관이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지만은 그 근본 결론은 같다 이거야.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주제, 마침내 한 분이 오신다는 거야. 이 천지의 꿈을 이루는, 우주의 소망을 이루는 그 한 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서 철인들, 성자들의 말씀을 간명하게 결론만 살펴보면은 노스트라다무스, 동시대, 우리 조선의 남사고, 이 양반들이 뭘 얘기했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노스트라다무스의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시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건 해볼루숑이라고 하는 불어를, 이게 혁명인데 이 천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이야말로 그의 예언록에서, 제世기 예언록에서 가장 위대한 충격적인 인류의 꿈을 이루는, 모든 인간의 삶의 궁극,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 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사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때다. 천강제인 차시대다 이거야. 바로 이때, 이 시대, 그 천명을 내리시는 천주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때다. 김일부 대성사는 뭐 우주의 그 변화 H, 천지의 이법이 주역에서 정역의 틀로 바뀐다. 다를 정자야. 정도 변화를 하는 정역. 1년이 360일이 되는데 이때는 상제님이 신이 강세하시는 그런 때다, 이렇게 시를 읊으셨습니다.